네, 오전장 흐름을 정리하고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마련해 보시죠. 시장의 중심 박예지입니다. 코스피에 대한 이 경계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블룸버그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이제는 신중론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검은 월요일의 공포 속에서 여전히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 봐야 하는 건지 이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투자스쿨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검은 월요일의 공포 속에서 이제 오전장이 지나가고 오후장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 대비 낙폭을 조금 줄여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코스피는 8,000선 그리고 천스닥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의 흐름은 좀 어땠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오늘장 오전 흐름이 사실 장 초반에 굉장히 좀 무서웠죠.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을 살펴보면 7,442포인트, 7,500포인트도 하회를 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지금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은 뭐 차트상으로 본다 그래서 21선을 좀 하회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7,900포인트를 좀 아래로 좀 내려오면서 그 이하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좀 무섭죠. 그러면 차트상으로 굉장히 좀 무서운 차트가 됐고 7,000포인트 아래까지 좀 열려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다행스러웠던 점은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뭐 분봉으로 보더라도 장 초반이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올라왔지만 장 초반에 거의 급락하는 모습으로 좀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다시 뭐 오르락 내리락은 거듭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한 10시 이후로 10시 반 이후부터는 조금씩 올라가서 7,800포인트 언저리 7,700에서 7,800포인트 사이를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매도는 좀 멈췄다라는 점이 다행스러운 점은 있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여전히 낙폭이 전일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과 함께 이틀 연속으로 좀 많이 빠졌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계좌를 열어봤다가 놀랐던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장 초반 대비 낙폭을 조금 줄여냈다는 점에서 오후장 흐름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전장의 흐름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인 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 공개합니다. 네, 시장 급락과 대응 방안 오늘의 학습 주제입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는 거창한 이 표현이나 이 색다른 주제보다는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페이지부터 선행학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블랙 먼데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느새 8,000선을 하회했고요. 코스닥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약세장에는 함께 흔들리면서 천스닥까지 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 시장은 세 번째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11번째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월요일 한 주의 시작부터 쉽지 않은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반도체 업종이 급락했던 여파 그리고 고환율 쇼크가 맞물리면서 오늘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브로드컴이 AI 반도체 매출 전망치를 상향하지 않으면서 반도체 호황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극하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다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주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에 대한 부담도 계속해서 증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환율 상승이 왜 나타나는 건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달러 환율이 지난 6일 기준으로 야간 거래에서는 1,560원까지 돌파하면서 2분기 평균 환율을 따져본다면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올라가는 환율 속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이유를 확인해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연내 인상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달러화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여기에다가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세까지 맞물리면서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달 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20거래 연속해서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이 기간에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6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더불어 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반도체 같은 굵직한 수출 기업, 이 대기업들의 벌어들인 수입까지도 원화로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달러를 그대로 미국 등에 투자하면서 해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환율 상승에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원달러 환율이 1,600원을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등 실물 경제에도 직격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양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시장이 끝나가는 건가, 강세장이 끝나는 걸까, 아니면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걸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디램의 현물가를 확인해 보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를 주도했던 업황이 바로 반도체 업황인 만큼 이렇게 반도체 섹터의 업황은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기회다라는 분석이 조금 더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를 확인해 보자면 우선 당분간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이익 환경이 여전히 양호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카펙스 계획도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계속해서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말 사이에 또 뜨거웠던 이슈가 젠슨왕 CEO의 방한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오늘 주가 폭락을 걱정하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젠슨왕 CEO는 오히려 웃음으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AI 주식을 이전보다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면서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도가 생겼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10년 이상 지속될 빌드업 기간의 초입이라면서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을 하자 한국 이 투자자분들에게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엔비디아의 협력이 넓어지면서 특히나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그리고 반도체와 빼놓을 수 없는 전력 섹터까지 관심을 가져보자는 목소리가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큼성큼 올랐던 만큼 내릴 때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지만 여전히 투자자분들께서는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목소리가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강의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선 1교시 투자 포인트 알려주실까요? 네, 사실 좀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요. 시장이 왜 이렇게 급락을 했고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짧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요? 네, 사실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우선 코스피 코스닥이 양일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도 많이 하락을 했죠. 3일 연속 하락입니다. 봉으로 봤을 때는 목요일날 양봉을 내긴 했습니다만 이 종가가 1.84%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5%가 좀 넘게 지금도 한 4에서 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3일 동안 하락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도 사실 많이 하락을 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 좀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사실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강할 겁니다. 이전에는 1000을 좀 지켜줬으면, 지수 1000을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더라면 지금은 사실 매물대가 많이 쏠려있는 950포인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무너지면 사실 900포인트 아래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거든요. 어찌됐든 이 주가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우선 첫 번째로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가 브로드컴의 가이던스가 좀 부진했다.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죠. 그래서 AI 고점 논란이 다시 나왔습니다. AI 이제는 고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한국 시장도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 4.5%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5% 넘는 거 아니냐, 환율 1600 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들이 좀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재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고용 상당히 좋은데 물가는 높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환율로 연동이 되면서 금리 인상이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연동이 되면서 환율까지 지금 우려감들을 가지고 있죠. 사실 1,500원 아래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1,500원 아래가 아니라 1,600원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오늘 소폭 좀 하락을 했어도 1,547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런 원화 약세, 달러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변수들, 이 브로드컴 AI에 대한 우려감,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감, 그리고 환율에 따른 모습들까지 다 국내 시장에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고점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과 환율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서 8,000선까지 올라오는 동안 AI 버블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불거졌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잘 극복해내고 이만큼 올라온 만큼 앞으로도 다시 한번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지 한번 바라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규씨 투자 포인트도 알려주실까요? 네, 그럼 과연 이 시장에서 어떤 모습들로 앞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분들께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정말 계좌를 열어보지 않는 게 오늘은 좋은 기회일지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건지 또 알려주실까요? 네, 이 반도체 얘기부터 좀 해드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반도체 고점 논란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고점 논란 언젠간 반도체 고점이 찍히겠죠. 그리고 그 찍히는 시기가 예상이 될 때 이 반도체주의 주가도 확실하게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 언젠가는 나오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냐라는 모습들을 좀 봤을 때 아직은 그런 상황이 오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결론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LTA 상당히 좀 장기 계약들로 끌고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7년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이 거의 90% 이상 확정이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실적이 27년도에 예상이 될 텐데 그럼 28년도, 29년도는 사실 여기에서는 물음표가 그래도 조금은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28년도에 만약에 물음표가 많이 달려있고 28년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주가가 27년도에는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26년도가 채 반도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이 주가가 벌써부터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꺾여서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시점이 너무 좀 빠르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금리 인상, 10년물 금리와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지금 고용은 괜찮은데 물가가 걱정인 거죠. 그러면 고용이 괜찮은 상태에서 물가가 걱정이다. 그러면 금리를 확실하게 좀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죠. 그러면 금리의 절대적인 수준도 중요합니다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금리가 그럼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사실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죠. 물론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좀 잡아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태는 아닌데 여기에서 금리를 추세적으로 올려버린다? 상당히 경기가 많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한두 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이 항상 상당히 좀 중요한데 추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기 쉽지 않고 환율도 그럼 이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달러가 강세가 된 상태인데 원화가 약세가 지속이 될 것이냐. 사실 경제에 대한 부분들 보면 국내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 수출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봤을 때 환율이 1,6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고금리와 고환율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좀 볼 때 지금 상태에서는 고금리 고환율이 맞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이 생각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이제 6월 달에는 변동성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을 여러 곳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6월 안에 혹은 늦어도 7월 초 정도에는 충분히 이 상태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다시 지금 시장의 핵심이죠. 실적 장세입니다. 유동성은 축소가 되는 중이고요. 실적은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섹터로 그럼 다시 돌아올 텐데 실적이 좋다라는 점들이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반도체가 1번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섹터도 호실적을 기록한 이런 섹터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 변동성을 몇 번 겪다 보면 여러 투자자들은 반도체에 대한 매력도를 조금은 떨어지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가 제일 좋은 건 맞습니다만 반도체에 몰빵하는 이런 분위기는 조금은 희석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반도체에서 타 섹터로도 수급이 조금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타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 실적이 우선이 된 반도체와 같은 실적이 우선이 된 이런 종목들로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선 반도체 업황부터 고려를 해보자면 언젠가는 고점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업황이 그럴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 2027년까지 장기 계약에 따라서 여전히 업황이 굳건하다. 아직까지 그 고민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밖에도 최근에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금리 인상 가능성과 환율에 대해서도 추세적인 상승 국면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오늘 투자 전략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교시와 2교시를 아우르는 원포인트는요? 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결론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이후에도 실적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에는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일수록 믿을 것은 숫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어느 기업들이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자들의 믿음을 사고 있는지 오늘도 성적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 5등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4등 종목은 HD현대중공업 그리고 5등은 키움증권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확실히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거론되는 조선섹터 그리고 거래대금 증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증권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투자 포인트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 종목들은 이 변동성 이후에 같이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굉장히 좋아요. 지금 매수하세요. 사실 이 포인트가 아니라 변동성이 6월 중에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남아있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나올 겁니다. 근데 변동성 이후에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들을 좀 미리 좀 공부를 해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등 종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좀 좋아지고 있죠. 물론 최근 들어서 이런 반도체로 쏠림 현상, 단기적으로 올랐던 증권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약간 추세는 좀 하락 추세에 좀 있습니다만 지금의 이런 변동성이 끝나고 봤을 때는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거래대금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좋은 현상들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까지 왔죠. 한 32만 원 정도가 거의 바닥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모습들, 이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5등 종목으로 키움증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4등 종목 같은 경우는 이 HD현대중공업입니다. 조선주들 사실 실적이 좋은데 더 많이 못 가고 있죠. 물론 이전에 사실은 이 주가가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간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작년 5월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죠. 작년 5월 현대중공업 주가를 살펴보면 13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12만 원, 13만 원 정도인데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떨어졌어도 63만 원이죠. 5배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서 중간에 변동성을 몇 번씩 수반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호실적을 LNG, 엔진 지금 마진율 다 좋은 사업부들이 실적 호조를 이끌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선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 현대중공업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와 조선주 지금 당장 매수하자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동성 이후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는 관점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등 종목 공개합니다. 네, 이번에는 KB금융입니다. 증권주에 이어서 금융주까지 가져와 주셨는데 역시나 최근에 크게 주목받았던 섹터는 아닌데 또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실적이 어느 섹터가 제일 좋으냐라고 봤을 때 반도체 1번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섹터들 중에서 대표적인 섹터가 금융 섹터거든요. 지금 특히 은행주와 증권주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지금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순이자 마진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 올라간다. 이 님이 올라간다 그랬을 때 KB금융 1번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변동성이 높을 때는 시장 방어주, 배당주 이런 부분, 이런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도까지도 변동성이 높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3등 종목으로는 KB금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우리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포인트를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금융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당의 매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2등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양식품입니다. 역시나 실적하면 이 불닭볶음면, 이 외국인의 파워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삼양식품의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음식료 섹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음식료입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가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수출 가격에 녹여서 잘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리스크들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이 수출하고 있는 식품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불닭볶음면 혹은 이 불닭볶음면으로 파생된 다른 제품들까지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물량에 대한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잘 팔리고 있고, 증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굉장히 타이트한 이런 이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증설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면 매출에 대한 확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섹터, 높은 종목, 그리고 지금도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식품주, 그중에서도 대장주 2등 종목으로 삼양식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식음료 업종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출 모멘텀이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1등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등 종목 힌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팝업의 성지라고 가져와 주셨습니다. 바로 여의도에 자리하고 있는 그 백화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 팝업의 성지 어디라고 보시는지 1등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현대백화점입니다. 이 백화점 3사 중에서도 현대백화점을 가져오신 그 이유가 있다면요? 네, 우선 백화점 자체만 놓고 보면 3사가 다 잘 돼요.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그중에서도 현대백화점이 사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고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현대백화점은 다른 백화점들도 마찬가지지만 약점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면세점이라는 약점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자체적으로는 지누스라는 약점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면세점 약점을 많은 백화점들이 해결을 했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특히 이 면세점의 흑자를 전환을 했고요. 이 흑자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백화점만을 봤을 때는 백화점 3사가 다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약점에서 얼마나 많이 이 백화점을 깎아 먹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 면세점까지도 흑자 전환을 했다. 그럼 지누스만 남았는데, 지누스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악재가 나빠졌던 부분이 회복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백화점과 면세점 중심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은 실적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국내에서는 백화점주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 백화점, 그중에서도 현대백화점 1등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화점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려가 컸었던 면세점 부분의 흑자 전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네, 어려웠던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되고요. 좋았던 부분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도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15만 원 정도에서요. 추가적인 상승 10% 이상 좀 잡아서요. 목표 주가 1차적으로 17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7만 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느 때보다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정말 깊어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후장 전략을 위해서 응원 한마디를 또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사실 이 지수가 많이 올랐다가요, 주가가 하락을 하면 투자를 한 기간이 긴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덜 하실 텐데요. 최근에 이 투자가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이 스트레스,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도 내가 들어간 종목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 실적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믿을 건 실적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시장 급락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6월 달에는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는 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실적을 갖추고 있는 기업, 숫자로 증명해낼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1등 종목은 바로 현대백화점이었고요. 백화점의 성장과 면세점의 흑자 전환까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목표 주가 17만 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스쿨이었습니다.